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유명 인플루엔서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시프는 오랫동안 비트코인 비판론자였으며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자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찬양자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역시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하기 시작했던 2020년 이전에는 비트코인 비판론자였고, 지금은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비관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자산으로 부를 축적한 지난 세대의 강자들은 그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과거를 대체할 만큼 효율적이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살펴보는 이러한 암호화폐 소식, 우리 리플 커뮤니티 트리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450명이 함께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서 신청 바랍니다. 긴 시간에 걸쳐 반대파로부터 암호화폐 지지자로 자리바꿈해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머리가 깨어있고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변화이죠. 피터 시프의 변화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새 코인 시장 전체가 엄청 하락했죠. 처음에는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이나 S&P 500 모두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면서 비트코인 강세에 힘이 실리나 했지만 결국 흐름에 따라 바로 오늘 새벽부터 급격히 하락했죠. 이건 최근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미 증시를 따라가는 커플링이 형성된 건 맞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추종하지는 않고 증시가 가는 큰 방향성을 약간의 시간 딜레이를 두고 결국 따라가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이때의 하락장을 살펴보면 미국의 다우존스는 이 기간 동안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켰지만 하락이 시작되었던 바로 이날, 이때가 비트코인으로서는 큰 폭의 상승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하락했었던 것은 다우존스가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바로 이때와 이때의 음봉 캔들이 같은 날입니다. 그 후에 가격 하락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따라서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프로 트레이더들은 미국 장이 빠지기 시작했었던 4일 전 이날 캔들로부터 충분히 지켜보다가 지난 주말 비트코인 숏에 베팅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이네 어쩌네 하며 모든 증시 하락의 원인을 찾는데 참 재밌지 않나요? 어제 코인 하락 직전 횡보에서는 리플 장밋빛 전망이라는 기사가 많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금붕어 수준이죠. 찔끔 상승하면 장밋빛이고 하락하면 이유를 찾는 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반드시 나의 확고한 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리플 XRP 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예측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리플 사업의 논리와 효율성, 그리고 그 사업이 트럼프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는 점. 미국은 현재 세계 2위 대국 중국의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국가 채무도 너무 많아요. 사면 초과입니다. 따라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그 돌파구의 핵심입니다. 이미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미국은 최강자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죠.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리플 시스템을 쓰는 것이죠. 리플을 채택하는 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타의 사업과 달리 리플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국 입장에선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되어 갖춰진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시스템 구축, 전 세계 은행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것을 전 정부에서 그저 못하게 회방했었던 것을 이제는 허가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뒤에서 응원하는 형태로 말이죠. 그것만으로 미국이 취하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큽니다. 리플 XRP 4시간봉으로 장기적인 추세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고점과 1월 고점 형성한 이후 장기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앞선 구간에서는 12월 상승 국면에서 만들어졌던 매물대에 지지가 명확하게 작용하며
그 다음번에 상승을 이끌었지만 2월 첫 주에 있었던 강력한 하락 빔으로 인해서 무려 1달러 후반까지 이르는 모든 매물대를 모두 청소시켜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하락은 점차 저점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의 하락이 저점을 방어하면서 고점만 낮아졌던 형태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고점과 저점을 같이 낮춰가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 XRP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매매법을 살펴보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할 매수 지표이고요. 12월 고점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구간을 살펴보면 하락 조정이 만들어졌던 보라색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초록색 구간 동안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됐다는 것을 지금의 하락장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 보라색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중기 관점에서 대응한다면 다음번 발생하게 될 상승 국면에서 또다시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매매법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구간에서 보라색을 통한 하락이 가장 작았던 곳이 이곳이고요. 가장 큰 곳이 이곳입니다. 이때의 하락 비율을 살펴보면 앞서의 짧은 구간이 약 3% 하락이었고 최대 하락이었던 바로 이 구간 하락률을 서로 살펴보면 41% 그리고 3%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 41에서 3을 빼고 이 38이라는 값을 2로 나눠주면 평균치가 19가 됩니다. 이것을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데 저는 총 5개의 구간을 씁니다. 따라서 5로 나눠주면 약 4%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가격 캔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중 이동 평균이고요. 이 이동 평균을 하락 돌파한 이후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면 그 자리로부터 매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4%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이렇게 깊은 하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의 매수 평단가는 이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동 평균을 상승 돌파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죠. 여기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매수 평단가는 이 자리가 되고 이동 평균을 상승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면서 계속하여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할 매수 지표는 변동성이 강한 암호화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지표이고 리플과 같이 큰 유동성을 자랑하는 종목에서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 매수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현재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오는데 이 대화창 안에 숫자 6번과 분할 매수 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바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을 노리는 매매법 충분히 익혀두시면 앞으로 어떤 장세에서도 자신감 있는 매매 가능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